있다. 멀티태스킹은 그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스티브 우젤, 미국 영화배우. 자,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왜 당신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리 애쓰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09년 여름 클리포드 나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의 목표는 다름 아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소위 멀티태스커들이 얼마나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인 나스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언제나 멀티태스커들을 존경했으며 자신은 멀티태스킹 능력이 매우 형편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와 동료 연구원들은 262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고 그들이 얼마나 자주 멀티태스킹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학생들을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즉 자주 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 둘로 나누고 자주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리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으로 판가름 났다. 그들에게 비밀의 능력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련 없는 일에 푹 빠져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나스의 말이다. 그들의 성과는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다. 그들 스스로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멀티태스킹 능력에 매우 뛰어난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나스의 말을 빌리면 멀티태스커들은 그저 모든 일의 엉망이었던 것이다.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이다. 거의 모든 사람이 멀티태스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멀티태스킹은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최대한 자주 해야 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이것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웹페이지만도 600만 개가 넘는다. 또 커리어 관련 사이트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바람직한 자질이라고 말하며 구직자들이 강점으로 적어야 할 스펙이라 언급한다. 어떤 이들은 멀티태스킹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며 삶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허상이다. 사실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성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이 세상에서 멀티태스킹은 언제나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그중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멀티태스킹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믿음은 현실과 정반대일 뿐이다.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티브 우젤이 말한 것처럼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일을 망치는 능력. 사람이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1920년대부터 심리학자들의 연구 주제였으나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1960년대 이후였다. 처음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에 사용되던 말이었다. 그때만 해도 10MHz라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 만큼 빠른 속도라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능력을 설명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 자체는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컴퓨터에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란 서로 다른 여러 작업, 태스크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하나의 자원, 예를 들어 CPU를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바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자원, 이때는 사람, 즉 인적 자원을 뜻한다. 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참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다. 컴퓨터마저도 한 번에 단 하나의 코드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환상이 커졌을 뿐이다. 실제로 사람도 걸어가면서 말을 하고 껌을 씹으면서도 지도를 보는 것처럼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다. 그저 주의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뿐이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그렇다 해도 문제 될 것 없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두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나의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는다든가 환자에게 엉뚱한 약을 투여한다든가 아기 혼자 욕조 안에 놔둔다든가 하는 일이 모두 이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비극들은 모두 사람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발생한다. 이상한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인간의 이미지는 점차 멀티태스커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문자를 보내면서 공부를 한다. 어른들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언가를 먹으면서 또는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는 면도를 하면서 운전을 한다.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다른 방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도 한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꺼내 든다.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아니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 업무도 그렇다. 오늘날의 사무실은 마음 살랑케 하는 멀티태스킹의 난장판과 같다. 묵묵히 프로젝트를 완수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자지러질 듯 기침을 해대며 목캔디가 없냐고 묻는다. 업무 시간 내내 새로운 이메일도 도착했다고 컴퓨터 화면에 알림이 뜨고 그러는 와중에도 소셜미디어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다며 당신의 주의를 끌려한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면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벨을 울려댄다. 일제하는 우편물과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가 눈에 보이는 곳마다 쌓여 있고 다른 직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당신에게 무언가를 묻는다. 집중은 되지 않고 업무는 엉망이 되며 흐름은 계속 끊긴다. 상황이 이쯤 되면 본래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만 해도 기운이 쭉 빠진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평균 직장인들은 11분마다 한 번씩 타인의 방해를 받고 하루 일과 중 3분의 1을 집중력을 되찾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감 기한 내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멀티태스킹은 사기다. 미국의 시인 빌리 콜린스는 이 현상을 잘 포착해냈다. 우리는 그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마치 동시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처럼 들린다. 하지만 불교 신자라면 그것을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완전히 몸에 익히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미친 듯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저글링이 치러야 할 때가 집중력 결핍은 인간의 본능에 속한다. 하루에 평균 4,000개의 생각이 수시로 머리를 드나들다 보면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14초에 한 번씩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무슨 일을 하는 동안에도 단 몇 초만 지나면 생각이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사실 인류가 지금껏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무 열매를 따고 무드질을 하고 아니면 힘든 하루 일과가 끝나고 불가에 앉아 쉬는 동안에도 맹수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주변을 살피지 못했다면 인류의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저글링, 여러 개의 공을 차례로 던져가며 고개를 부리는 것. 여러 일을 한 번에 해내는 것 또한 이렇게 표현함. 옹기니 하려는 욕구는 우리의 유전자 속 깊은 곳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글링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다. 저글링 하는 것을 보자. 고개사가 한 번에 공 3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빠른 속도로 한 번에 한 개의 공을 잡았다가 위로 던지는 식이다.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한 번에 공 하나씩이다. 전문가는 이것을 작업 전환, 태스크 스위칭 이라 부른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거의 즉각적이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것보다 조금 불규칙적이다. 하려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대한 규칙을 떠올려야 한다. 그림 6.3조.
텔레비전을 보다가 빨래를 개는 것처럼 단순한 작업 전환인 경우에는 비교적 전환이 빠르고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엑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갑자기 자리로 찾아와 다른 문제를 의논한다면 이런 일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곧장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가기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거나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바로 그 부분부터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작업 전환에서 비롯되는 추가 시간이라는 대가는 해당 작업이 얼마나 복잡한가 혹은 단순한가에 달려 있다. 단순한 작업의 경우 시간이 25% 혹은 그 이하로 늘어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한 작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100% 혹은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구한 데이비드 마이어 박사의 말이다. 작업 전환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말이다. 착각과 실수의 진짜 이유. 실제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간단하다. 두 가지 일이 따로 분리된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개의 통로가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두뇌 속 서로 다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걸으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 두 통로 사이에 간섭이나 방해가 없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두 가지 행동 모두에 100% 집중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하나는 집중한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는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다. 걷다가 DC-10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려고 한다면 중간에 멈춰 서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깊은 협곡 위에 드리워진 밧줄 구름다리를 건너가려면 말을 하고 있다가도 멈춰야 할 것이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 심지어 우리 집개 맥스도 이 사실을 안다. 내가 맥스의 머리를 긁어주며 TV의 농구 경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맥스는 내 다리를 쿡쿡 찔러댄다. 건성으로 머리를 긁어주는 건성에 차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멀티태스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호흡 같은 신체적 활동은 두뇌에서 집중력이 필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두뇌 속 통로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것이 머릿속 가장 정중앙에 있다거나 인식의 최고점에 있다는 말은 사실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바로 그 부위, 즉 전전두엽에서 집중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집중하면 그것은 중요한 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과 같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집중력이 나뉠 수밖에 없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면 집중력이 분산된다. 세 가지 일을 하면 그 중 하나는 완전히 망치게 될 것이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어느 한 가지 작업이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두뇌 통로와 상충될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아내가 거실 가구를 새로 바꾸고는 그 모습을 설명해 준다고 치자. 이때 당 시온리의 시각 피즐이 작동하며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애쓰게 된다. 그런데 그때 하필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각 피즐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소파와 이 인용 안락의자를 상상하다가 당신 바로 앞에서 급정거한 앞차를 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한마디로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효과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려 애쓰는 것은 집중력을 분산시켜 그 두 가지 일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두뇌를 어떻게 합선시키는지 알아보자. 1.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두뇌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두뇌 용량을 원하는 만큼 쪼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과 효율성 면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 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처음의 작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아진다.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쌓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3. 하나의 작업에서 또 다른 작업으로 일이 뛰고 저리 뛰다 보면 두뇌가 새로운 작업에 맞춰 방향을 전환하느라 귀한 시간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낭비된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오랫동안 쌓이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매일 평균 28%의 근로시간을 낭비한다고 한다. 4. 만성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는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더 걸린다고 생각한다. 5. 멀티태스커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진다. 기존 정보가 더 중요할 때마저도 그것보다 더 새로운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6. 멀티태스커들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이렇게 뚜렷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든다. 멀티태스킹이 더 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 유혹적이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회사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거의 1시간에 37차례나 모니터에 띄운 화면을 바꾸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연다고 한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은 환경에 있다 보니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을 전환하는 데서 오는 짜릿한 기분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 매체를 한 번에 보려는 멀티태스커들은 실제로 화면이나 채널을 돌리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짜릿함을 느끼고 이것은 중독성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 자극이 사라지면 금세 지루함을 느낀다. 이유가 어찌됐건 그 결과는 명확하다. 멀티태스킹은 업무 속도를 늦추고 우리를 바보로 만든다. 멀티태스킹의 치명적 위험. 2009년 뉴욕타임스 기자 매트 릭텔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연작 기사, 운전 중 한눈 팔기의 위험성, 드리븐 투 디스트랙션으로 보도 부문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그런 식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사망사고 중 16%를 차지하고 매년 거의 50만 건에 달하는 부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심지어 가벼운 통화를 하는 것도 전체 집중력의 40%를 잡아먹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영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자 많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 어쩌면 온 가족이 탄 자동차가 무시무시한 트럭과 부딪히는 일이 문자 메시지 단 하나 때문에 벌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멀티태스킹은 한 가족의 불행, 그 이상의 것을 야기할 수 있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에서는 멀티태스킹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나 의시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잊고 그 일에만 전념하길 바라며 당연히 그러하리라 여긴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짓을 하다가 발각되면 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문가들로부터는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 이중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일은 그들의 일만큼 중요히 여기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대체 왜 멀티태스킹을 용납하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가 심장수술처럼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중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한다. 그러나 비행기 조종사나 의사의 일이 집중하지 않고는 성공적일 수 없듯이 우리 일 또한 그러하다. 당신의 업무 역시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하는 각각의 일은 우리의 일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맡든 그것을 잘 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 정말로 하루 일과 중 3분 일을 엉뚱한데 빼앗기고 있다면 한 사람의 커리어를 통틀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커리어는, 기업에는 어떤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커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커리어나 회사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집중력의 결핍은 업무 말고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가인 데이브 크랜쇼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을 향한 관심이 분산되거나 그들에게 단편적인 시간만을 내주거나
관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한 사람은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식탁 밑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커플을 볼 때마다 크렌쇼의 말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더 원싱. 핵심 개념. 1. 정신이 흐트러지는 건 본능이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낙담하지 마라. 그건 모든 사람이 똑같다. 2. 멀티태스킹에는 대가가 따른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옳지 못한 선택을 내리고 고통스러운 실수를 저지르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멀티태스킹은 간혹 가능하긴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3.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결과가 나빠진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내고 그 일에 전념하라.